바로가기 아이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일단 우리 탐색기 안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은 왼쪽 옆에 화살표가 없어요. 그죠? 화살표 없는 것들은 다 원본이고 다운로드나 문서나 이렇게. 근데 바탕화면에는 가보면 대체로 화살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화살표 있는 것들이 바로가기입니다. 만약에 엑셀 문서를 엑셀 문서 하나를 제가 바탕에다가 저장을 하면 파일 다른 이름으로 해서 바탕에다가 저장을 직접 바로 하면 직접 바로 이렇게 이거를 이름 바꿔서 바탕에 바로 저장한 건 여기 아이콘 그림 한번 보세요. 아이콘 그림을 보면 지금 제가 직접 저장한 건 여기 화살표가 없어요. 왼쪽 앞에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죠? 화살표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뭐 탐색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이거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서 나오면 이동시켜서 나온 요 아이콘은 마찬가지로 화살표 없어요. 그죠? 원본이니까 다시 가져다 놓을게요. 이거를 밖에 꺼내 놓을 때 바로가기 만드는 방법으로 오른쪽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메뉴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른 장소나 같은 장소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를 하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가기가 같은 공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요 아이콘에 대한 바로가기 같은 공간에 사실 만들 이유가 별로 없긴 하죠.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왼쪽 버튼으로 끌어다가 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왼쪽 버튼으로 다시 드래그해서 다른 곳에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아이콘에 대한 바로가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아이콘을 좀 더 크게 보이도록 해보면 원본은 이렇게 생겼고 바로가기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는 용량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원본은 용량이 있죠. 원본은 지금 요거 같으면 9.86KB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킬로바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용량 표시도 없지만 만약에 이거의 바로가기의 속성을 보면 크기가 거의 뭐 1KB 작은 용량입니다. 1KB 남짓한 작은 용량이고 확장명 파일 형식은 LNK. 우리가 링크라는 글자를 쓰면 LINK 이렇게 쓰잖아요. LINK 링크 글자에서 요 I자 빼면 LNK죠. 그래서 연결된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 대상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이 아이콘을 누르면 C의 유저 안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범용 AI 5종 요 파일이 원본이다. 이것이 원본이다 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같은 공간에 또는 다른 공간에 만들 수 있고 오른쪽 드래그해서 놔서 이렇게 이 메뉴를 통해서 해도 되고 왼쪽 드래그로 한다면 컨트롤 쉬프트 왼쪽 드래그로 그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 만들 수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그래서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같은 위치든 다른 위치든 어디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고 4번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여러 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2번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할 수 있다. 자, 원본이 없어지면 자, 지금 제가 요 원본을 없애버릴게요. 요 원본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면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남아있어요. 그죠? 원본 지웠다고 바로가기가 지워지는 거 아니고 바로가기를 지웠다고 원본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 바로가기는 원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실행하면 원본이 없어서 바로가기는 이거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휴지통에 있으니까 복원하시겠습니까? 해서 복원시키면
복원되면서 실행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 아이콘을 삭제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휴지통이라도 있으니까 휴지통에서 복원을 하겠는가 묻는 메뉴라도 나오지만, 보통 만약에 휴지통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실행하면 원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없잖아요. 그럼 실행 못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복원 또는 제가 좀 전에 지운 거니까 삭제, 취소 이렇게 하면 원본 복원이 됐고요.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는 요 파일이 실행될 거예요.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면 요 파일이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원본 삭제하여도 바로가기 아이콘, 원본이 없으니까 바로가기 아이콘은 그냥 연결된 정보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행시킬 게 없죠. 원본 찾으러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 다음 92번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해당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는다. 바로가기를 지웠다고 해당 원본, 프로그램이든 데이터 파일이든 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 원본이 지워지는 거 아니고, 원본을 지웠다고 바로가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폴더에 대해서 또는 디스크 드라이버에 대해서 또는 프린터기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자, 디스크 이름을 오른쪽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기 하면 C 드라이브에 바로가기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커말 2급 이거 폴더에 바로가기고, 디스크 드라이브, 폴더 또는 파일 모든 곳에 대해서 바로가기는 다, 프린터기도 바로가기 만들 수 있고요. 바깥에. 자,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의 경로, 원본이 어디 있는지 그 대상 경로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콘이고,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뭡니까? LNK였죠. EXE는 실행 파일, 원본 파일의 프로그램 파일의 확장명이 EXE입니다. 지금 비슷하게 바꿔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바로가기 개념은 우리가 윈도우 쓰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죠. 93번에 윈도우즈에 사용되는 바로가기 아이콘 옳지 않은 거. 1번에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만, 아니죠,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했고, 2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다른 컴퓨터나,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라는 건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나 또는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다 만들 수 있어요. 4번에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같은 위치든 다른 위치든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죠. 보통은 바탕화면에 우리가 만들어 두는데, 우리 시작 메뉴 눌렀을 때 보이는 이런 메뉴들은, 이거 전부 이런 자리들은 화살표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실행시키기 편하게 메뉴판을 꺼내 놓은 거니까 다 바로가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3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맞나요? 자, 94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1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은 실행 파일에만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실행 파일이라는 건 프로그램 같은 확장명 EXE인 그런 실행 파일에만 했는데, 모든 파일에, 아까 엑셀 파일도 제가 바로가기를 만들었잖아요. 모든 파일 또는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브, 다른 컴퓨터,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실행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열 만한 것들은 다 그렇게 가능하고. 4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고, 자, 이 정도 반복되고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두 번, 세 번 나왔던 거는 뺀 거예요. 그죠? 조금이라도 변화 준 거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양이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자, 95번 옳지 않은 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자, 딴 데 거 말고 바탕화면에 거. 자, 바탕화면에 1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는 것들은 뭐냐면 바탕엔 원본도 있을 수 있고 바로가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런 시정 메뉴에는 또는 작업 표시줄의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전부 당연히 바로가기지 이런 곳이 저장이 되는 원본이 저장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화살표가 굳이 있을 필요 없지만 탐색기 안에 있는 뭐 문서나 또는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원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화살표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 2번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항목 유형, 수정한 날짜 등의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우리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정렬 기준 이름 순으로 크기 순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했죠. 이 아이콘의 순서를 정렬할 수 있고요. 3번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바로가기 예를 들어서 요 엑셀의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요 속성창에서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상이 적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수정해서 적으면 다른 파일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대상 파일을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정해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4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별개라 했죠. 96번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실행 파일을 찾아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한다. 자, 이 방법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잘 안 하더라도 여기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 이렇게 해서 항목 위치 입력. 그러니까 만약에 엑셀 같으면 엑셀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서 또는 적어서 그 위치를 적어서 바로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엑셀의 프로그램을 찾아볼게요. 어딨지? 프로그램 파일즈에 엑셀에 원본이 있는 위치, 원본이 있는 위치를 찾으러 가야 돼요. 엑셀의 원본 여기 잠깐 확인 좀 하고 제가 할게요. 엑셀의 원본이 자,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루트 안에 오피스 16 안에 엑셀이네요. 그럼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그 안에 루트 안에 그 안에 오피스 16 안에 자, 이 안에 엑셀이라는 파일 요 엑셀 요거 선택해서 확인 다음 마침 하면 이렇게 엑셀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새로 만들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바로가기 요거 메뉴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뭐 안 따라가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원본에 대한 이 바로가기를 저기까지 찾아갈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다음에 2번에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든 사실 그죠? 그냥 문서 파일이든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실행 파일이라고 명시한 것뿐이고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한 후에 표시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러니까 오른쪽 드래그한 거 그거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 3번에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그냥 시프트가 아니죠. 시프트 드래그는 이동이라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겠죠. 다음 4번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후 아까 좀 전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른쪽 바로가기 만들기 어디 있습니까?
파일에서 오른쪽 누르면 바로가기 만들기 메뉴. 안 보이노? 자, 일단 정렬 방식, 아니, 보기 방식은 자세히로 해놓을게요. 파일 아이콘에서 오른쪽 추가 옵션을 눌러서 가볼게요. 추가 옵션 눌러서 보면 여기 바로가기 만들기, 추가 옵션 눌러서 보이는 요 메뉴 있죠. 지금 윈도우 11을 혹시 집에서도 쓰고 계시면 추가 옵션 눌렀을 때 나오는 요 메뉴가 윈도우 10에서 보여졌던 메뉴입니다. 또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기 요 메뉴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가기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일단 이제 3번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다. 그거 우리 확실히 몇 번이나 외웠으니까 그거 알면 또 풀 수 있는 거고. 다음 97번 올바른 것은,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 가의 확장자는 OLE가 아니고 LNK. 다음 삭제 시 연결된 해당 프로그램도 같이 삭제된다. 아니었죠. 바로가기 아이콘 아래에 확인 기호가 표시된다. 확인 기호? 아니죠. 그죠? 화살표가 표시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엑셀이 있던 아까 실제 있던 위치가 C의 윈도우 C 안에 프로그램 파일자 안에 또 그 안에서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그 안에 루트 안에 다시 엑셀 이런 식으로 한참 경로를 찾아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 바탕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원본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쓰기 편하게 바탕에 아이콘을 꺼내놓고 쓰는 거죠. 마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라마가 이제 맞다 하는 거죠. 두 개가 맞는 거고요. 다음 98번 옳지 않은 거, 연결 프로그램. 이제 바로가기 개념 끝났고 연결 프로그램. 지난 시간에 연결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죠? 연결 프로그램이 뭐였는가 하면, 만약에 요 문서의 파일 유형에 따라서 또는 아이콘 그림을 따라서 요 파일의 유형과 아이콘 그림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생략해놨죠. 지난 시간에 바꾸면서 생략했는 확장명, 이것들이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명 또는 유형 또는 아이콘 그림에 따라서 그 연결되어진 이 파일을, 자, 문서라는 요거는 지금 mp3 파일이고, 그러면 음악 오디오 파일이죠. 그 오디오 파일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로 할 건지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오디오 파일 자체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연결 프로그램, 이 오디오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로 할 건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할 건지,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쓸 건지,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1회적으로 이거를 쓰는 거고, 다른 앱 선택에 가서 뭔가를 미디어를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엉뚱한 거 선택하면 안 되고요.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서 항상 눌러주면 그 같은 유형, 같은 확장명을 가지는 것들은 계속 그쪽에서 왼쪽 더블 클릭했을 때 그쪽에서 열린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파일들은 오디오든 문서든 그림이든 열어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 건지 그 연결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묻고 있고요. 1번에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도 함께 삭제한다. 예를 들어서 사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지난 시간에 그림판이랑 또 그냥 사진 앱이랑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림판을 지웠다고 해서 연결된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 그림이 같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불러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없을 뿐이죠. 자,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을 하나 작성해서 메모리에 복사해서 집에 가져갔어요. 근데 집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엑셀 프로그램이 없으면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고 내가 가져간 엑셀 파일이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은 그 데이터 파일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파일이니까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거 삭제했다고 프로그램 없어졌다고 데이터가 같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이번에 서로 다른 확장명의 파일들이 하나의 연결 프로그램에 지정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연결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다른 확장명 파일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멀티미디어 파트 할 때 JPG도 그림이고 GIF도 그림이잖아요. 또 PNG도 그림이에요. 서로 다른 확장명이지만 전부 사진이라는 앱에서 열리는 거죠. 프로그램 확장명이 달라도 다 그림 종류라서 사진 앱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확장명의 파일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지정될 수 있어요. 우리 음악 파일에 뭐 있었어요? MP3 또는 웨이브 이런 것들 다 같은 오디오 파일이니까 다른 특정 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로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파일의 확장명에 따라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파일 확장명이 같으면 만약에 JPG를 사진에 연결해놨으면 JPG 확장명이면 전부 사진 앱으로 열리는 거고 JPG를 그림판으로 연결해놨으면 JPG 확장명을 가지면 다 그림판에서 열리는 거죠. 파일 한 개 단위가 아니라 확장명 단위로 연결된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거니까 확장명에 따라서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4번에 연결 프로그램은 파일을 열어서 보여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림을 열어 보여주고 음악을 열어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자, 99번. 자, 윈도우즈에서 연결 프로그램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파일을 열어 보여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2번에 바로가기 메뉴에 연결 프로그램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눌러서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 아까도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파일의 확장명에 따라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4번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된 데이터 파일 함께 지워지는 거 아니죠. 자, 연결 프로그램도 지난 시간도 한번 설명했지만 내가 RC라는 그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굳이 그쪽으로 그림 보고 싶지 않았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그 내 컴퓨터의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을 RC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나는 RC로 쓰고 싶지는 않다. 필요할 때만 찾아서 쓰지 매번 자동으로 열리는 건 RC로 안 하고 싶다면 연결 프로그램을 바꿀 줄 알아야죠. 아까 봤듯이 오른쪽 눌러서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연결 프로그램을 바꿔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연결 프로그램 메뉴 옳지 않은 거 1번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특정한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거다. 그죠?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돼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우리가 보통은 파일을 열 때 지금 제가 사진으로 할게요. 소리 들리는 것보다는 사진이 나으니까 자, 요게 사진 파일이 뭐 하나 있네요. 자, 요 PNG도 사진 파일이라 했죠. 이미지. 우리가 파일 열 때 더블 클릭 왼쪽 버튼으로 더블 클릭으로도 열지만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열기 해도 파일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죠. 그냥 열기 하면 그거 보여주는 연결 프로그램에서 요 사진이라는 요거는 사진 앱은 제목에 글자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요 사진 앱에서 요 그림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정된 파일에서 그러니까 파일에서 오른쪽 눌러서 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연결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3번 확장자에 의해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므로 확장자가 다르면 연결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죠. 같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 있는 거죠. 달라야 한다. 이 말이 틀린 거고. 4번에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요게 아까 제가 RC를 까니까 자동으로 RC에서 실행되어지게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돼 버리는 거죠. 어떤 특정 RC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열리도록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은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내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한글 창이든 엑셀 창이든 인터넷 주소를 적으면 어때요? 인터넷 주소를 적고 띄어쓰기를 또는 엔터를 한번 딱 하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생기죠. 자,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인터넷 창이 열릴 때 기본으로 어떤 창에서 열릴 건지, 지금 제 컴퓨터에는 엣지하고 크롬 두 가지가 있는데 눌렀더니 지금 열린 거는 크롬 창에서 열렸어요. 아이콘이 크롬이 실행이 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건지, 그게 기본 프로그램이죠. 인터넷 브라우저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이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딱 누르면 어떤 창에서 열릴 것인지가 기본 브라우저예요. 그걸 엣지로 해놨으면 이거 딱 눌렀을 때 엣지 창에서 열렸을 거고, 지금 크롬으로 연결해놨으니까 이거 눌렀을 때 크롬에서 열리는 거고, 그 기본 앱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뭐 이런 환경 설정 같은 데 가서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다 돼 있죠. 엣지를 볼까요? 엣지에 설정해서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 건지 기본값으로 설정 눌러주면 앱에 대한 정보가 뜨고, 요런 확장명들이 전부 인터넷 문서거든요. HTML 뭐 이런 것들 다 인터넷 문서인데, 지금 요거는 크롬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눌러서 엣지로 바꾸면 이걸 기본값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제가 요 두 창을 다 닫아 볼게요. 두 창을 다 닫은 다음에 요 창을 클릭하면 지금 안 바뀌었나? 지금 확장명이 다른 걸로 그거 됐는가 보죠? 두 개를 다 바꿔볼게요. 이것도 같이 요걸로 바꿨네. 한 개 더 바꿀게요. 이걸 엣지로 기본값으로, 이게 그러니까 기본 브라우저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창 다 닫았어요. 지금 밑에 아이콘 두 개가 다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주소를 눌러주면 또 엣지에서 그 크롬에서 열렸네. 확장명이 뭐 다른지 뭐 그런가 봐요. 그죠? 그 기본값을 엣지로 열리도록 그 바꾸는 거예요. 왜 안 바뀌었지? 엣지에서 제가 바꾼 것 같은데 뭘 덜 했나? 요 형식들은 그 인터넷 문서에 해당되는 확장미 형식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형식이 잘못된 건지, 뭐 아니면 제가 뭐 다른 부분을 기본값 설정, 기본 브라우저로 요 체크를 다시 해놔 볼게요. 그 체크를 바꾸고 나니까 이제 엣지에서 열렸어요. 그죠? 네이버 주소를 눌렀더니 엣지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기본 브라우저를 내가 이거 어떤 걸로 쓸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01번은 윈도우 7의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탐색기 갔을 때 이렇게 바깥에 따로 문서는 문서대로, 사진대로 따로 모아둔 거.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 그거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는 거 외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묻는데, 옳은 거를 보면 2번에 폴더와는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여러 위치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모음을 표시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장된 공간이 아니라 사진이면 사진끼리, 영상이면 영상끼리 모아놓은 파일 및 폴더에 모음을 표시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는 파일 및 폴더에 모음을 표시해 놓은 거다. 102번 압축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한글 윈도우 10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폴더의 크기를 줄여주는 압축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 옛날에는 압축 프로그램을 Rzip 이거를 꼭 설치를 했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윈도우 자체가 압축하고 푸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윈도우 10이든 11이든 그냥 파일을 압축하고 싶으면 그냥 Rzip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아도 다 압축이 되죠. 압축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 대상 zip 파일로 또는 다른 형식의 파일로 압축할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zip이니까 확장명이 zip 해서 zip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파일만 압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러 개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요 아이콘들을 선택해서 압축하게 했더니 요런 게 생겼고, 이름 바꾸려면 지금 바꾸라고 블럭 잡혀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갈게요. 자, 밖에 클릭해버리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압축 파일은 아이콘 그림 제가 좀 크게 보이게 할게요. 크게 보이게 하면 이렇게 지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윈도우즈의 기본은 지퍼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만약에 내 컴퓨터에 Rzip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R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윈도우즈에 이제는 굳이 Rzip 같은 거 안 깔아도 기본으로 이렇게 zip이니까 꼭 지퍼, 그죠? 지퍼처럼 해가지고 압축돼서 있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그 속에 아까 그 4개의 파일이 용량이 줄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의 크기는 요만큼 됐는데 압축돼서 요만한 사이즈가 된 거예요. 59% 압축이 된 거고, 요거는 조금밖에 안 줄었죠. 요거는 1%밖에 압축이 안 됐고, 그죠? 그런 식으로 몇 프로 압축됐는지 보여집니다. 자, 압축 근데 왜 할까요? 압축을 하면, 말 그대로 압축을 하면 그 여러 개 파일이 용량이 줄는 거죠. 용량도 줄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폴더처럼 생겼지만 모아놨으니까 폴더의 개념도 있지만, 이거는 요 이름 .zip 해서 파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어딘가에 보내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 개 낱개를 보내기보다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해서 압축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한 개를 보내면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묶어주는 용도로도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용량도 줄일 수 있지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도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고요. 압축되어져 있는 파일을, 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압축되어져 있는 파일인데, 압축되어져 있는 파일을 그냥 열어서 보거나 실행시켜서 보는 거 압축 풀지 않아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압축되어진 이 파일에 있는 요 mp3, 요 음악이거든요. 요 음악 파일을 내가 영상 편집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풀어야죠.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하면 안 풀어도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음악이 들립니다. 3, 2,
카운트다운 하는 목소리가 그죠? 저장된 거. 어쨌든 요거는 압축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도 들리죠. 근데 이거를 다른 그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면 그때는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풀고 그냥 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풀어야지만 될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압축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파일을 압축하는 목적은 저장 공간 및 통신 시간의 절약. 파일의 크기가 작아지면 저장 공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근데 저장 공간 면에서는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저장 공간 면에서는 아까 제가 요 4개의 파일을 압축해서 요걸 했거든요. 압축하는 과정에서 원본 이 4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또 요거를 또 압축을 풀면 푸는 과정에서 요거 또 남아있고 또 풀려지는 폴더가 또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더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량을 줄이려면 제가 요거 4개를 아까 요거랑 요거 4개를 압축해서 요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압축해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없애야 용량이 준 거죠. 디스크의 용량이.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용량 줄일 수 있는 개념이니까. 예. 그래서 저장 공간도 특히 예를 들어서 저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줄지 않았지만 내가 메모리에 담아가는데 요거 4개를 담기에는 용량이 부족하지만 압축을 했는 요거 가져가기에는 용량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줄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 3번에 파일 압축 프로그램에 요 옛날에 쓰던 프로그램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ARJ, PKzip, RAR, LH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있다. 다음 4번 압축 파일을 재압축하는 방식으로 파일의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한번 압축했는데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무한정 압축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아까 압축했을 때도 한번 압축했을 때도 압축률이 좀 다르고 2번 압축하면 더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커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계속 줄이기 위해서 재압축하지는 않습니다. 3번 윈도우 7에서 압축을 사용하여 자료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나중에 보고 2번에 파일의 검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 압축하는 거랑 파일 검색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겠죠. 3번에 자료 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압축을 했으니까 용량이 줄어서. 4번에 압축을 풀지 않고 압축 폴더에서 직접 파일을 열 수도 있으며 실행시킬 수도 있다. 네, 압축 안 열어도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검색은요, 압축해서 속에 들어있으면 파일 못 찾죠. 압축 파일 속에 든 거는 찾지도 못할 거고, 그런 거 단축시키는 것과는 관계없고. 자, 1번은 드라이브를 압축하면, 이거는 그냥 아까 zip 파일처럼 그런 압축이 아니고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이에요. 아무튼 드라이브를 압축하면 해당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폴더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드라이브, 지금 요게 자, 디스크에 보면 이 드라이브를 압축하여 디스크 공간 절약, 그냥 이걸 체크를 하면 zip 파일 형식 그런 압축 아니고, 압축 내가 하고 풀고 해서 쓰는 그 압축 아니고 그냥 디스크 전체를 압축해서 쓰겠다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파일이 저장되는 단계에서 좀 작게 저장된다는 겁니다. 공간을 절약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남은 공간 이만큼인데 굳이 자, 압축해서 넣었다면 우리가 집에 물건도 정리정도 너무 열심히 해서 꽁꽁 해놓으면 다시 찾아 쓰기 불편하듯이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굳이 쓰진 않지만 공간이 부족한데 어떻게든 사용해야 된다면 체크해서 쓰면 좀 절약하면서 저장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압축이고 디스크 드라이브 압축 아까 디스크의 속성에서 그런 체크하는 난도 있어요. 자, 압축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압축을 함으로써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번 압축을 함으로써 파일 전송할 때 줄였으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3번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할 수 있고 압축을 하면 한 개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4번의 웨이브 형태는 파일 압축을 사용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자, 집이 압축 파일이고 또 만약에 음악이 압축된다면 그러니까 압축 zip 파일 형식의 압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게 저장된다면 mp3가 차라리 작게 저장된 거죠. 웨이브는 압축이 없다 했잖아요. mp3는 작게 저장되기 위해서 압축 저장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압축은 또 zip의 압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웨이브는 압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개념이고요. 다음 105번 압축 파일 형식. 일단 zip 파일은 압축 파일 형식이라는 거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ARA, RAR 한 번 더 그냥 눈에 익혀 놓으시고 아까 저 위에서 그죠? 압축 프로그램도 그냥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대로만 익히세요. 주관식 묻는 거 아니니까. 다음 106번 윈도우 7에서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할 경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일로 주의해야 하는 파일 확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실행 파일이라 했죠. 실행 파일이고 시스템에 또는 여러 가지 정보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파일이지만 TMP는 템포러리 글자에 TMP를 따서 임시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임시 파일이니까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에 또는 시스템에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든 지워도 되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 정리 이야기하면서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임시 파일 삭제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럴 때 지워지기도 하고 그냥 내 눈에 보였을 때 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임시 파일을 의미하는 TMP. 자, 이제부터는 메모장이네요. 메모장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원래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용자한테 편의성을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장으로 간단한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특정 서식이 없이 간단하게 글자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그림판이 있고 그 메모장, 그 다음에 그림판 그런 것들 중에서 메모장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1번에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가 된다. txt로 저장이 되고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쭉 가보면 그림판이 있죠. 그 다음 메모장이 있죠. 네. 지금 윈도우 10 버전을 쓰고 있으면 윈도우즈 뭐 폴더 속에 들어있어요. 요 시작 버튼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뭐 이렇게 적혀있는 다른 폴더 속에 보조도구나 뭐 아무튼 그 폴더 속에서 찾아보시면 메모장이 있을 거고요. 메모장은 단순히 글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메모장입니다. 메뉴가 좀 다르죠. 10 버전하고 11 버전하고 좀 다르죠. 지금 여기에 블럭 설정에서 글자 진하게 뭐 이렇게 글자 서식을 넣어볼까요? 지금 윈도우즈 11 버전은 이렇게 블럭 설정에서 요 글자 서식만 넣었더니 글자 서식이 들어가네요. 윈도우 10 버전에서는 블럭 설정에서 조그만 요 글자만 수정해도 다 같이 바뀌어요. 지금 요 글자 크기는 다 같이 바뀌네요. 그죠? 제가 보통에 우리가 프로그램 쓰면 요거 블럭에서 글자 크기 수정하면 요것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다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11 버전에서는 또 사용법이 다르니까 아직 요걸로는 아직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요. 10 버전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아무튼 우리가 요거를 저장을 하면
이 문서를 파일 저장하러 갔을 때 저장을 하러 가면 텍스트 파일로 이거 11버전이라서 이렇게 질문 나오는 거고 10버전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본이 txt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지고요. 2번에 특정한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있다. 편집의 찾기, 우리 엑셀에서 글자 찾는 기능 있죠. 그것처럼 찾는 기능 있고 바꾸는 기능 있고 뭐 그래요. 찾기 기능 있고요. 그다음 3번에 그림이나 차트 등의 그림 차트처럼 우리가 지금 요 한글의 창에서도 제가 도형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하면 점 찍혀진 요렇게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있는 요런 개체들, 요런 거를 OLE 개체라 합니다. 요런 거. 그래서 그림이나 차트 등의 OLE 개체 메모장은 글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삽입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죠. 추가해서 넣을 메뉴가 없습니다. OLE 개체 삽입을 못합니다. 4번에 현재 시간 날짜 삽입하는 기능. 현재 시간이나 편집에 가니까 시간 날짜 딱 눌러주면 지금 현재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딱 뜨네요. 시간 날짜 삽입하는 기능 있고 OLE 개체는 삽입 못하고 기본 확장자는 txt고 문자 찾는 기능 바꾸는 기능 다 들어있고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볼까요? 메뉴가 좀 달라졌지만 보시면 자동 줄 바꿈이라고 있죠.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 제가 창을 조금 줄여 놓고 볼게요. 체크돼 있으면 글자를 쓰면 요 창의 크기가 넘어가면 제가 엔터 안 쳐도 자동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줄로 밀려 내려가죠. 근데 자동 줄 바꿈의 체크를 풀어버리면 이게 옆으로 스크롤 됐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엔터를 안 쳤으니까 그냥 옆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자동으로 줄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만약에 한글 문서 같으면 용지의 크기가 끝나면 줄이 바뀌는데 요 메모장은 요 창의 크기가 줄면 줄이 바뀌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동 줄 바꿈 기능이 있다. 상태 표시줄 보이도록 안 보이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아까 시간 날짜 넣는 거 있고 찾기 바꾸기 그런 거 있고 저장을 하면 txt로 저장이 되고 또 페이지 설정 우리가 엑셀에서 페이지 설정하듯이 그만큼 복잡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용지의 방향을 가로 세로 또는 여백을 얼마를 줄 건지 뭐 그런 용지 크기 방향 여백 또 머리글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입력값에서 여기 기호가 있거든요. 이런 기호를 도움말에 요런 거를 쓰면 헤더 표시를 하고 페이지 번호를 매길 때는 이렇게 요런 기호를 써서 페이지 번호를 매겨주면 된다. 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편집하는 기능까지 있다. 예, 있어요. 그죠? 있는 것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문서 인쇄도 할 수 있고 저장하면 기본이 txt고 페이지 설정으로 여백이나 용지 크기나 방향이나 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고 네, 그 정도 볼게요. 자,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추가하려고 할 때 옳은 거 아까 메모장에서 시간 날짜가 편집의 시간 날짜인데 요 옆에 키를 보시면 F5번이죠. 그건 F5 커서가 있을 때 F5번 키를 딱 눌러주면 현재 시간과 날짜가 나타납니다. F5번 누르면 그냥 시간 날짜가 자동으로 적히고요. 삽입 메뉴의 시간 날짜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편집의 시간 날짜. 메모장은 추가해서 넣는 게 없기 때문에 삽입 메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 109번 메모장에서 저장된 텍스트 문서를 열 때마다
시스템 클럭을 참조하여 현재의 시간과 날짜를 삽입하고자 한다. 다음 중 옳은 거. 자, 1번에 문서의 첫 행 맨 왼쪽에 대문자로 .log라고 입력을 해두면 접속하는 그 시간, 로그 기록,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메모장 내용의 맨 처음 시작에 대문자로 log, 로그 기록을 파악할 수 있게 .log를 하고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저장을 할게요. 자, 바탕에다가 그냥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저장 누르면 문서 저장됐고요. 닫아 볼게요. 자, 여기 메모장 파일은 아이콘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종이 노트 모양처럼 생겼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접속하는 시간이 딱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문서를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저장했다가 닫았다가 다시 또 새로 열면 열 때마다 그 기록이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로그 기록이 남도록 .log 이렇게 해놓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서를 열 때마다 그 시간 날짜 삽입하는 거 .log고 첫 행 맨 왼쪽에 대문자로 그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 메모장의 특징은 서식이 없는, 그러니까 문서를 꾸며도 글꼴 이런 거 바꿀 수 있어도 아까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이 모양 꾸미기 위한 용도가 아니죠. 서식이 없는, 서식이라는 건 모양을 꾸민다는 건데, 그 서식이 없는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 만들 때, 간단한 인터넷 문서 만들 때도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고요. 문서의 첫 줄에 .log 대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 다시 그 파일 열기를 하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 그다음 아까 자동 줄바꿈 선택하는 거 있었고, 그다음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설정 안에서 용지 크기,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또는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별도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로 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 그림판 같은 것도 제공하는 거 있고, 워드패드는 문제에서는 메모장을 제일 많이 언급합니다. 워드패드 직접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워드패드 써봐도 되고요. 자, 이것도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인데, 검색을 했을 때 지금 10일에는 안 나오나요? 워드패드 검색 결과 찾으러만 가고 프로그램이 나오진 않네요. 메모장 다음에 워드패드가 안 나오네, 그죠? 다시 시작 눌렀을 때 모두 직접 찾아볼까요? 워드패드가 없네, 그죠? 워드패드가 지금은 11버전 지금 제 컴퓨터에는 안 깔려 있네요. 근데 워드패드는 많이 언급되진 않고, 여기는 근데 그림 같은 것도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메모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장 위주로 설명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그림판 이런 거 있고. 자, 110번 다음 중 확장자가 txt인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서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죠. 그림판은 그림 프로그램이잖아요. txt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장에서 저장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쓰는 거 한글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때 확장명을 txt 텍스트 문서 이렇게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파일 이름 적고 저장하면 텍스트 문서 형식으로, 서식 없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고, 또 워드패드에서는 확장명이 원래는 좀 다르지만 txt로 원하면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글자 위주의 프로그램들인데
그림판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이니까 JPG나 GIF 같은 PNG, 보통 기본은 요즘은 PNG 확장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명으로 저장하는 거죠. 111번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그림판과 워드패드로 작성한 다음 파일 저장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확장자명. 아까 메모장은 TXT라 했고 그림판은 요즘은 PNG예요. 예전에는 BMP 확장명을 가졌는데 앞에서 우리 그림 파일 형식 비트맵 이미지의 기본인 BMP였는데 지금은 PNG가 기본되어 있고 워드패드는 RTF 확장명이 저렇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계산기도 유틸리티고 캡처, 윈도우 자체에 캡처 도구가 있거든요. 캡처라는 도구 이용하면 우리 저번 앞에서 프린트 스크린 이런 걸로도 캡처할 수 있지만 또 캡처 도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캡처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캡처 도구.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 새 캡처해서 십자 모양 나오면 우리 저번에 프린트 스크린 누르니까 아까 이 창 열렸었잖아요. 그죠? 캡처하는 요런 아이콘들.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제가 드래그 딱 했는 요 모양이 그림으로 캡처 됐어요. 요거 말고 다른 걸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런 아이콘 딱 드래그 해서 놓으면 이렇게 캡처 된 거죠. 캡처 도구. 캡처를 했다는 거는 사실은 임시로 저장한 거죠. 캡처한 거를 다른 곳에 붙이고 하는 용도로 임시로 저장한 거지만 캡처했는 거를 내가 보관하고 싶으면 저장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고요. 또 명령 프롬프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도스 화면, 옛날 도스 화면으로 가는 거, 그게 명령 프롬프트죠. 이런 기능들 다 유틸리티로 몇 가지 갖고 있고요. 자, 112번에 명령 프롬프트 옳지 않은 거. 자, 옳은 것들 보면 MS 도스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을 텍스트 기반으로 실행한다. 글자 쓰러 갈 때, 그죠? 저번 시간에 명령 프롬프트를 한번 한 적 있죠.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옛날 도스 화면으로 해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적어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 텍스트 기반 이런 말이고, 이번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하여 메모장에 붙여 넣을 수 있다. 글자니까 글자 복사해서 메모장 글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붙일 수 있고, 다음에 4번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exit, exit 입력하여 종료할 수 있다. 원래 명령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 중에 그냥 저는 X 눌러서 닫았잖아요. 이렇게 눌러 닫아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엔터 치면 창 닫힌다고요. 네, 이렇게 창 닫힌다고. 네, 엑시트로 종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실행해서 커맨드를 입력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 뭐 실행이라는 요런 여기에서 COMMND 이거 다 적는 게 아니고 CMD만 적으면 요 창이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처음에는 제가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고 요 밑에 적는 걸 보세요. 한글로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적어서 명령 프롬프트 실행할 수도 있고요. 요 명령 프롬프트의 명령 프로그램 이름이 CMD니까 영문으로 CMD 이렇게 열어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해서 이렇게 긴 글자 적는 거 아니고요. 명령어는 명령 프롬프트 창 여는 거는 CMD 세 글자만 적으면 돼요. 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뭐 보고 지나가면 똑같이 나왔을 때 볼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그 다음에 113번 윈도우즈에서 CMD 명령의 사용 용도로 옳은 거, CMD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표시한다. 자, 114번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림판, 익스플로러, 미디어 플레이어. 이게
옛날 프로그램에 시작 눌렀을 때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이렇게 적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메뉴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 답으로 똑같이 나오면, 아직 윈도우 10이니까 똑같이 나오면 그냥 이대로 답하시면 되고요. 지금 윈도우 10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어디에 들었는지 찾아보시면 뭡니까? 시스템 도구 이런 데 들었어요? 윈도우 10에는 찾아보시고, 115번에 윈도우 7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 디스크에서 파일 읽기 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 단편화를 작은 편으로 나눠진 걸 제거하는 거. 그래서 조각 난 걸 없애니까 조각 모음이었죠. 조각 모음 및 최적화. 116번도 윈도우즈의 드라이브 최적화. 그게 조각 모음과 최적화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옳은 거 볼까요? 1번에 하드디스크에 단편화되어 조각난 파일들을 모아주는 거. 조각 모음이라는 거죠. 2번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도 조각화 될 수 있다. 디스크 이런 조각이라는 거는 트랙과 섹터가 있어서 그럴 때 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USB 메모리는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거고. 4번에 일정을 구성하여 드라이브 최적화를 예약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최적화 기능이 조각 모음 또는 최적화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예약해 놓을 수 있고요. 자, 3번에 수행 후에는 디스크 공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한다. 용량하고는 상관없다 했죠. 조각을 모으는 건 자리 배치만 바꾸는 거지 용량이 증가하려면 정리를 해야죠. 그죠? 정리를 해야 용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117번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진 경우 문제 해결 방법 가장 적절한 거. 2번에 보니까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를 수행하여 하드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하면 속도가 좀 향상되겠죠. 조각이 많이 났는데 조각 모음을 하면 그 변화가 느껴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별로 많이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조각 날 일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자, 장치 관리자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장치를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중복된 장치 제거 상관없고, 아무튼 요것만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답만 확인하시고. 자, 118번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 수행 대상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HDD, 하드디스크들을 외장이든 내장이든 그 상관없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드라이브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HDD인 거. 자, 119번에 디스크 정리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건데, 디스크 정리는 임시로 저장되어 있거나 아무튼 중요하지 않은 파일들 정리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 대상에 옳지 않은 거 물는데, 자, 1번에 임시 인터넷 파일, 인터넷 하다 보면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임시 인터넷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이것도 인터넷 하다 보면 그죠? 뭐 액티브엑스 같은 뭐 그런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또는 휴지통에 있는 거 지워도 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2번에 사용하지 않은 폰트 파일. 폰트라는 거는 글꼴. 폰트는 글꼴 파일입니다. 자, 문서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글자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글꼴 파일들, 이거는 확장명 TTF 또는 OTF 해서 확장 이런 거를 가지는 거 폰트 파일이에요. 이 파일을 지우면, 폰트 파일을 지우면 글꼴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문서 작성하는데 글꼴이 안 나타나죠. 중요도가 있는 거잖아요. 디스크 정리는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꼴 파일은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글꼴 파일, TTF, 이거. 자, 우리 글꼴은 한글 같으면 추가 글꼴 다운로드 하는 메뉴에 가서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글꼴도 요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글꼴 다운받아서 이렇게 생긴 글꼴 한글에 없잖아요. 없는데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 가면 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무거나 무료로 쓰면 안 되거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라는 사이트에 있어서 이런 데 가서 이런 글꼴들, 이런 뭐 내용 쭉 보시고 글꼴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글꼴 원래는 엑셀이나 한글이나 그죠? 어딜 가도 이게 없잖아요. 없는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럴 때 TTF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 겁니다. 다운받은 TTF 파일은 설치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영향을 줘요. 어쨌든 TTF 파일은 글꼴 파일이고요. 한번 관심 있으면 이제 수업 다 마치고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시면 좋고, 다음 120번에 다음 중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등 파일 등을 지워 빈 공간을 확보하는 도구, 디스크 정리. 아무튼 지우는 거, 디스크 정리. 121번도 디스크 정리는 1번에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게 디스크 정리다. 122번도 마찬가지죠. 자, 123번도 옳은 거 됐는데 1번에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자, 124번에 옳지 않은 거 묻고요. 1번에 시작의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지금 메뉴 틀려져 있으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여기 디스크 정리, 그 디스크 정리를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다. 디스크 정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시작 메뉴로 해서 디스크 정리를 찾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메뉴가 달라져서 못 보여드리고, 예, 여러분들 윈도우 10 버전이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디스크 정리 대상에 해당하는 파일은 임시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이런 것들이 정리 대상이 되고, 4번에 디스크 정리는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할 때 사용한다. 공간이 확보되어지죠. 이번에 디스크 정리는 단편화는 항상 조각 모음과 같이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 125번에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이 오류 검사, HDD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오류를 검사할 수 있고요. 한번 오류 검사 메뉴가 지금은 디스크 속성에서 도구에 디스크 검사, 오류 검사 기능 있고요. 지금 이 드라이브는 SSD거든요. 그래서 검사할 오류도 발견 안 됐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떠버렸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오류 검사라는 것이 있고, 자, 1번에 폴더와 파일의 오류를 검사하여 발견된 오류를 복구한다. 2번에 지금 옳지 않은 거 묻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그죠? 파일과 폴더의 오류를 검사해서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 오류는 복구를 하고, 이번에 디스크의 물리적인 손상 영역인 불량 섹터를 찾아내고요. 다음에 4번에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고, 다음 3번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연결된 디스크 드라이브가 네트워크 드라이브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오류 검사를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로컬로 연결된 디스크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니고, 다음 126번 디스크 검사 옳지 않은 거. 1번에 검사에서 발견된 파일 및 폴더의 문제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아까 오류 검사에서 복구할 수 있다 했죠.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가능한 부분들은 오류를 복구한다는 겁니다. 3번에 디스크 검사는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고, 4번에 디스크에 생긴 물리적인 오류를 찾는다. 물리적인 오류는 뭡니까? 불량 섹터, 배드 섹터 또는 불량 섹터라 하는 거, 그런 물리적인 오류를 찾아낸다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삭제를 도와준다. 파일 검색하는 기능 아니죠. 파일 검색해서 삭제하는 건 좀 차라리 지운다면 디스크 정리가 해당되겠네요. 그죠? 다음 127번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논리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거 디스크 검사라는 겁니다. 128번에 윈도우 7에서 하드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옳지 않은 거. 자, 휴지통을 비우면 공간이 늘어나겠죠. 휴지통에 차지하고 있던 거 비워버리면 공간 늘어날 거고. 3번에 디스크 정리를 하면 또 공간이 늘어나겠죠. 또 4번에 디스크 정리를 해서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해도 공간이 늘어나고. 네, 2번에 디스크 조각 모음 실행해서 단편화는 공간하고는 상관이 없다 했었고. 129번에 윈도우 7에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는 메시지 나타날 때 디스크 공간 확보하는 방법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임시 파일 제거하고요. 2번에 인터넷 다운로드한 액티브엑스 컨트롤이나 자바 애플릿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 파일 이런 것들은 인터넷 쓰는데 그냥 필요한 그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 제거하는 거 이 시스템에 영향 안 주니까 제거할 수 있죠. 다음 3번에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기능 제거라기보다는 이제 사용 안 하도록 제거를 하면 또 윈도우즈 기능을 제거를 했으니까 공간이 확보되어질 거고. 4번에 디스크 검사를 한다는 건 공간 확보하고는 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없애야 공간이 확보되죠. 여기 안 나오는 것 중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러면요. 그건 뭐를 확보하는 거죠?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것은 메모리 주기억 장치가 일을 좀 수월하게, 그죠? 저번에 앞에서 CPU가 있고 CPU가 일 처리할 때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메모리, 그 다음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건 여기 실행 중에 있는 것은 모니터에 출력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메모리에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종료를 하면 메모리가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공간이 좀 비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공간이 확보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메모리에 해당되는 건지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메모리의 거를 종료해야 되니까 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또는 저 앞에서 문제 나왔던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내가 컴퓨터 켤 때 실행되어지는 자동 시작 프로그램을 제거한다. 뭐 그런 것들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거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보조 기억 장치인 디스크를 확보하기 위한 걸로 이제 검사하는 거나 디스크 검사나 또는 뭡니까 조각 모음은 이 공간이 확보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컴퓨터의 메모리인지 보조기억 장치인지 아니면 또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만 하는 건 그 위치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 제거를 하는 건지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앞에 문제 메모리에 대한 건 다시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다음 130번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윈도우즈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일 때 시스템 복원을 위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둔다. 복원 지점을 내가 컴퓨터 세팅 새로 깨끗하게 딱 했는 그 위치에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기능 있고요. 그 다음 2번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윈도우즈에서 문제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으려면 작업 관리자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끝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터넷 하다가 멈췄어요? 다운됐을 때 알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자동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직접 끝내려면 우리 컨트롤 시프트 ESC 그러면 작업 관리자 열려서
강제로 작업을 끝낼 수 있죠. 4번에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장치 관리자를 이용하여 드라이버의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그러니까 장치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이 안 되더라. 그러면 선이나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도, 또는 무선 그런 네트워크망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났을 때도, 스피커도 이상 없고 다 이상 없을 때 마지막으로 장치 관리자를 가봐서 문제가 있으면 장치 관리자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든지 아니면 업데이트 하든지, 아무튼 그런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한다, 그런 이야기고. 3번 하드디스크의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 조각 모음 실행하여 최적화 유지한다. 자, 손상이 된 것을 조각 모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조각 모음은 흩어져 있는 걸 모으는 거니까 조각 모음의 의미를 설명한 거 아니고요. 손상된 건 디스크에 오류가 있는 거죠. 검사나 뭐 논리적인 오류라면 검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다음 7번 윈도우 7, 131번에 윈도우 7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디스크 정리를 수행한다. 2번 시스템 장애 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디스크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에 대하여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한다. 원래 시점으로 아까 복원 지점 만들어 둘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복원 지점으로 다시 복원을 수행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다른 외장의 디스크에 백업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자, 3번에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조각 모음, 조각 모음은 공간하고는 상관없다 했었고. 4번에 디스크 오류 검사를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디스크 검사를 수행한다. 자, 132번에 사용자 계정 옳지 않은 거 묻는데, 자, 사용자 계정이 뭔지 이야기했었죠. 한 대의 컴퓨터로 각자 자기만의 환경으로 따로따로 다르게 쓸 수 있도록 계정을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했었고요. 그 계정의 등급에 관리자 계정이 있고 표준 계정이 있어요. 관리자 계정으로 등록이 되어져야 프로그램 설치하고 아니면 장치 드라이버 설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표준 계정 사용자는 그냥 내가 쓰기 좋도록 바탕화면이나 문서나 다운로드 폴더 같은 그런 내가 쓰는 환경만 어떤 설정을 하는 거고, 시스템 전체,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 설치 또는 장치 드라이버 설치 이런 것들은 다 관리자 계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만약에 애들 이름의 계정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유형과 계정 이름, 암호를 바꿀 수 있다. 관리자가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3번에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환경 설정을 바꾸는 거, 보안이든 뭐든 어쨌든 설정을 바꾸는 건 표준은 그냥 자기 쓰기 편하게 꾸미는 것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아니다 하는 거고요. 4번에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 없고요. 또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을 하더라도 뭡니까? 자기 계정에 대한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자, 133번에 표준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사용자 자신의 암호를 바꾸고, 2번에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요 마우스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요 마우스 그 포인터의 모양을 바꿀 수 있고, 4번에 사용자의 사진으로 자신만의 바탕화면을 설정할 수 있고, 내가 보기 좋도록 내 원하는 사진 바탕에 깔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3번에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 장치, 이런 장치에 대한 목록을 제거하는 거, 환경을 바꿔버리는 건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 134번 윈도우즈의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차단한다는 거죠. 방화벽은 1번에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을 하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고, 4번에 네트워크 위치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을 한다. 네, 3번에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 바이러스를 직접 체크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체크하고요. 135번. 자, 이것도 그냥 문제 답으로 윈도우즈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에 임의로 변경할 때 알려주는, 제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 사용자 계정 컨트롤. 뭐 그냥 문제 답으로 외울게요. 그 다음에 136번은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백신 프로그램. 윈도우즈에 포함된 백신으로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거, 윈도우즈 디펜더. 이제 뒤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뭐 그냥 문제 답으로 가볍게 한번 보시면 돼요. 137번에 윈도우즈의 글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글꼴에는 기울임꼴, 굵게 기울임꼴 같은 글꼴 스타일이 있다. 이번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글꼴은 C의 윈도우즈의 폰트 폴더의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폰트라는 요 폴더 안에 아까 TTF 그죠? 같은 형태로 확장형 TTF 같은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트루 타입 글꼴과 오프 타입 글꼴로 제공하고요. 글꼴 제공하고 프린터 및 프로그램에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엑셀이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서 작동하고 그거를 내가 인쇄 명령 내리면 프린터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트루 타입 글꼴 TTF 또 오픈 타입 글꼴 OTF 해서 글꼴 파일의 확장명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글꼴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4번의 글꼴 파일은요. TTF, OTF 같은 겁니다. 이거 아니고. 자, 138번 윈도우즈 설정의 앱의 앱 및 기능 옳지 않은 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테마 보기를 선택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테마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뭐 그냥 옳지 않은 거 똑같이 나오면 그냥 보세요. 앱 설치는 뭐 그냥 우리 보통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서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답만 보시고. 139번에 자, 윈도우즈 설정에 내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항목은 전에 우리 커말 2급 채점 프로그램 설치했죠. 채점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 그 채점 프로그램 자체에서 영진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제 자리에는 없네. 자, 채점 프로그램 제거라는 프로그램이 uninstall라고 해서 제거라는 메뉴가 있으면 그거 눌러주면 제거를 하는데, 자, 그런 메뉴가 보통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채점도 요거는 없네요. 안 깔려 있으면 어디 가서 제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설치가 사용을 내가 끝냈고 이제 시험 다 합격해서 끝났다. 그러면 시작의 설정에서 앱에 가면 설치된 앱이 있죠. 요 설치된 앱에 가서 커말 2급 채점 프로그램 요거를 요 선택해서 제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저는 24년도 거 지금 없애볼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그 전에 거 24년도 거 있으면 선택해서 제거해 보시고요. 제거 눌러주면 제거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확인. 그럼 요 목록에서도 없어졌지만 시작 메뉴 안에 아까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영진 자체가 없어졌네. 영진 폴더가 없어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영진 폴더도 없어지면서 24년도 거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안 쓰는 것들 있잖아. 지금 우리 수업에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영상 편집 연습 다 하고 나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쓰려고 한다. 그러면 굳이 계속 설치해 놓을 필요 없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제거. 그러니까 무료로 우리가 다운받아 써보는 프로그램들 중에 한번 써보고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제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시작에 설정 가면 요 창 열리고 여기에서 앱을 가면 된다는 겁니다. 앱에서 설치된 앱에 들어가면 설치되어 있는 것들 중에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다 지워버리면 안 되고 내가 설치한 것만 지우세요. 그죠? 내가 설치한 건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우시면 돼요. 여기 시작 프로그램도 우리가 컴퓨터 켤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 그죠? 그래서 메모리에 상주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주잖아요. 메모리가 꽉 차버리면 한 번에 실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죠. 그럴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전 시간에는 컨트롤 쉬프트 ESC에서 작업 관리자에서 시작 앱 요거 보는 거 한번 했었지만 사용 안함 이렇게 선택하는 거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앱의 시작 프로그램 이렇게 가니까 여기에서 불 켜고 끄는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보통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들 설치했다가 자주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거해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불을 꺼놓으셔도 되죠. 그러면 컴퓨터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을 거고 그런 기타 등등 앱에 대한 여러 설정들을 여기서 해줍니다. 140번 다음 주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개인 설정 아까 설정 요 창에서도 가능하지만 개인 설정은 보통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누르면 개인 설정 하면 맨 요 설정 창에 왔어요. 그 중에 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설정. 아까 시작에 설정 들어가서 개인 설정 이렇게 가셔도 돼요. 바탕화면에 배경화면, 배경 이미지를 뭘로 바꿀 건지 요 배경 이미지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다시 빠져나갈게요. 배경 화면이나 색상을 어떤 식으로 창의 색깔이나 밑에 작업 표출 색깔이나 이런 색상 테마도 바꿀 수 있고 그죠? 잠금 화면 컴퓨터가 멈춰 있을 때 어떻게 잠길 건지 작업 표출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시작 버튼의 모양은 키보드는 어떤 색깔로 나올 건지 등등 자기만의 내용을 꾸며주고 싶을 때 다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바탕 배경 같은 거 이걸로 바꿔놓으니까 배경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 보호기 마우스 포인트 여기 옛날 그 버전 거라서 메뉴 창이 좀 다른데 어쨌든 화면 보호기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바탕화면의 배경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달리 쓰는 거라서 개인 설정에서 하는 거고 화면 해상도는 아까 그래서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꾸며놓고 쓸만한 것들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고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설정은 시스템 메뉴 안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네요. 이거는 개인마다 달리 쓰는 게 아니라 안에 사용자 계정 여러 개 있으면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 디스플레이 해상도 같은 거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있어요. 해상도를 바꾸면 요 아이콘이나 가로 세로의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서 제가 해상도를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다른 걸로 좀 더 작은 800에 600 이렇게 하면 모니터가 요만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다시 이걸로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유지할게요. 그리고 해상도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보이라고 조금 더 키워놨어요. 100% 하면 요만하게 보이니까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조금 키웠고, 너무 키워놓으니까 저도 쓰기 불편하고 해서 125% 정도 이렇게 확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상도나 이런 거 조절은 디스플레이에 들어있어요. 개인 설정 아니고. 아까 개인 설정에 화면 보기가 메뉴가 바로 안 보이죠. 개인 설정에 화면 보기가 어딨나요? 잠금 화면. 잠금 화면에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여기 잠금 화면 더 들어가니까 여기 화면 보기. 근데 예전에는 메뉴를 찾아 가야 됐지만 지금은 자 내가 그냥 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 다 닫아놓고 다시 시작해보면 시작에 설정에 갔는데 화면 보호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화면 보호기 이렇게 검색하면 보호기가 바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색해갖고 찾아가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어떤 메뉴 안에 이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었어요. 그게 예전에는 요 설정이 아니라 제어판.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10에는 제어판과 이 설정이 같이 있고 윈도우 11에는 그냥 거의 이 설정 위주로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 쓸 제어판 기능이라서 제어판에 대한 메뉴들은 그냥 그 각각의 메뉴에 대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화면 보호기가 뭡니까? 화면 보호기는 내가 컴퓨터를 사용 안 하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가 멈춰 있는 동안에 화면이 동작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빈 화면 그냥 까만 화면으로 나오거나 뭔가 동작하도록 사진이 나오거나 뭐 3차원 텍스트는 뭐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는 옛날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죠? 그죠? 이런 게 내가 사용 안 하는 동안 대기 몇 분 적혀 있으면 대기 2분 확인해서 요걸 선택해 놓고 대기 2분 확인해 놓으면 2분 동안 키보드, 마우스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아, 사용을 안 하고 있구나 해서 모니터에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화면 보호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실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쓰다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음 되어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없음이었으면 그냥 취소하고 나가시고 다른 거 되어 있었으면 없음으로 바꾸고 확인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런 화면 보호기 어딘 들어있는지 찾기보다는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가시면 되죠. 휴대폰에 있는 앱도 어떻게 했어요? 휴대폰에 앱을 많이 깔아놨으면 그거를 하나씩 스크롤 넘겨가면서 찾으시는가요? 검색해서 쓰죠. 그죠? 앱을 검색해서 쓰도록 하고요. 예, 그래야지 빨리 쓰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화면 보호기 또는 마우스 포인터 이런 거 모양 바꾸는 것도 뭐 있겠죠. 그죠? 찾아보면 바탕화면 배경 바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41번에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옳지 않은 것 했는데 개인 설정의 거를 뭐 이제 외우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나레이터 아무튼 요 기능은 장애인을 위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접근성 설정에 접근성이라는 접근성 여기 바로 보이네요. 그죠? 접근성 여기에 들어가서 장애인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크기 내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글자 그다랗게 보이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도 여기 뭐 찾아보면 야간 모드 뭐 이런 것도 보이지만 웬만하면 뭘 바꾸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왜냐면 바꿔놔 버리면 나중에 또 그거 되돌리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한참 또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설정을 바꾸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각 텍스트 크기도 있고 또 마우스 포인터 및
이 모양도 여기도 장애인을 위해서 또 더 들어있네요. 아까 개인 설정에도 있는 거지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을 눈에 잘 띄게 뭐 이렇게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더 크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크다랗게 해놨는데 크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모양도 있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강조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요거 켜놓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에 가면 이렇게 장애인들이 쓰기 좋도록, 또 마우스 이런 데 가볼까요? 마우스에 가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 요 내용들은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접근성 같다가도 그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 돋보기 같은 거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윈도우 로고에 플러스 눌렀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 돋보기 이렇게 켜놔도 돋보기가 열리거든요. 화면을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쓸 수 있도록 돋보기 기능, 또는 읽어주는 거, 읽어주는, 이게 뭐 나레이터겠죠? 바로 가기, 이거는 바로 가기 읽기. 접근성의 내레이터.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글자들을 읽어줘요. 읽어주는 거. 뭐 그런 등등의 아무튼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만 보시고, 왜냐면 우리가 그 기능들을 일반인들은 별로 많이 안 쓸 거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볼게요. 그래서 내레이터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에 있다. 그렇게만 기억할게요. 142번에 개인 설정에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윈도우즈 업데이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는 어디 있나?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별도의 다른 메뉴로, 최신 상태가 아니고 뭐 업데이트 하시오 돼 있으면 업데이트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은 최신 상태니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업데이트는 별도의 다른 메뉴에 개인 설정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메뉴 속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좀 물었어요. 근데 그냥 적당히 보시면 돼요. 그냥 답만, 요거 나머지는 답만 한 번씩 혼자 보세요. 예전에는 이 제어판이나 이 설정에 아주 많이 꼭꼭 나왔어요. 지금은 그 나오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만큼만 문제 답으로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번 써보시다가 내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몇 가지 해보시고, 저는 이걸 같이 써볼까요? 맥 마우스나 키보드 설정에 장치의 마우스 같은 경우에 마우스 움직일 때 예전에는 모니터 따라 빨리빨리 못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하는가 하면 따라다니는, 지금 여기는 그거 없구나. 자, 내가 왼손잡이다. 그럼 기본 마우스 단추를 왼쪽이, 그러니까 왼쪽 버튼, 우리가 이 오른손잡이가 쓰는 이 왼쪽 버튼을 오른쪽 버튼의 역할로 바꾼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마세요. 다시 되돌리는 거 힘들어 하시니까. 아무튼 왼쪽 오른쪽 이거를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왼손 잡고 마우스 쓸 수 있어요. 여기를 바꾸면. 또 마우스 휠을 돌려서 스크롤 한 번에 여러 줄, 한 번에 한 화면씩. 마우스 휠은 가운데 있는 이 버튼 있잖아요. 굴리는 거. 그 어느 정도 할 건지. 한 번에 여러 줄인데 여러 줄을 많이 늘려놓으면 조금만 휠 굴려도 많이 늘어갈 거고, 좀 줄여놓으면 조금씩 움직일 거고, 그 휠의 양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죠. 접근성 마우스는 접근성 센터에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거고,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 포인터 모양, 이거는 장애인 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 접근성으로 메뉴가 이렇게 또 바뀌어 있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옛날만큼 질문 나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것들 어디에 뭐 있나 그냥 그 정도만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 답으로 외울게요. 여기까지만 풀게요. 네.